할머니, 여기 의료봉사구역에는 일반인 출입이 제한됨니 돌아가 주시죠. 죄송하지만 정말 급해서 왔어요. 손주 녀석이 열이 너무 심해서. 아무리 그래도 이곳은 전문 봉사팀 대상 구역입니. 지금 줄도 길고 혼잡해서 견학이나 구경은 힘듦니. 임시 건강 검진 부스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총괄하는 담당 간호사처럼 보였다. 도열된 여러 간호사와 젊은 스태프들도 그의 표정에 맞춰 경직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20살이나 30살쯤 되어 보이는 의료봉사단의 일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할머니와 그의 어린 손자를 슬쩍 곁눈질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손자,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 열로 몹시 힘들어 보이는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약해진 목소리로 웅얼댔다. 할머니. 너무 어지러워요. 여기 앉아도 돼요? 그 말에 가까이 서 있던 봉사단 한 명이 살짝 동요하여 접이식 의자를 가져다 주려고 다가왔다. 하지만 곧 총괄 간호사의 눈치를 보고 망설이는 기색이었다. 아니, 잠깐만요. 노약자분이 이렇게 임시 진료 부스 안쪽까지 들어오시면 곤란합니. 일단 바깥에서 기다리시는 게 좋겠습. 바로 옆에서 다른 간호사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이 할머니, 상태도 안 좋으실 텐데 이 손주까지 데리고 오신 건 좀 무리 아닌가. 오늘 환자들도 얼마나 많은데. 옆에 있던 또 다른 스태프가 낮은 목소리로 속닥였다. 그러게 말이야. 아직 예비 약품도 넉넉치 않고 의료진도 빡빡한데. 그 소리가 들릴 듯 말 듯 할머니의 귀에 들어왔다. 하지만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다. 고요한 표정으로 손자의 이마를 부드럽게 짚어주며 조용히 물었다. 지훈아, 많이 힘들니? 네. 할머니, 머리가 지끈거리고 식은땀이 나요. 담당 간호사는 여전히 단호했다. 할머니, 제발 밖으로 나가주세. 이 지역 보건소 지원팀이 도착하면 일반 접수 절차를 거쳐 진료받으실 수 있습. 지금은 자원봉사자용 간이 부스라서.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서도 화내거나 당황하지 않고 잠시 손주를 살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 아이가 너무 쓰러질 것 같아서요. 혹시 해열제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진료 기록이 없으니 마음대로 약을 드릴 수가 없습. 곤란해요, 거기에. 일단 연세도 많으시잖아요. 이 안은 많은 사람으로 붐비고 오히려 더 위험하실 수도 있습.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고 아무 말 없이 옷가방 안을 뒤적였다. 그러나 별다른 약이나 물품은 없는 듯했다. 마른 손을 가볍게 모으고 다시 담당 간호사를 향해 고개 숙여 예의를 차렸다. 죄송하지만 조금만 참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쫓겨나면 이 아이를 어디 데리고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바깥은 또 대기줄도 너무 길고 열이 더 오르기 전에 뭔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다른 봉사단원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다. 쫓아내기는 좀 그렇지 않아. 애가 상태가 안 좋아 보여. 규정이 있으니 어쩔 수 없잖아. 저분도 나이가 많으신 것 같고 혹시 모르니까. 두어 사람은 도리지라며 우린 할 일이 많아요. 할머니를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같은 시선을 보냈다. 손주 지훈이가 작게 흐느끼는 게 들렸다. 뜨거운 열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 어려워 보였지만 할머니에 대한 믿음은 아직 눈에 서렸다.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좀만 견딜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조금만 더 버텨보자. 혹시라도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하고 걱정 어린 목소리로 달랬다. 하지만 주변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그때 마침 의사 가운을 입은 중년 남성이 부스 안을 지나가다 이 상황을 목격하곤 말을 걸었다. 무슨 문제인가요? 할머니와 아이가 왜 여기 있죠? 담당 간호사가 곧장 보고했다. 아, 이동진료봉사단 담당의 선생님. 저희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들이 여긴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곳임에도 들어와서 게다가 약도 달라고 하시고요. 의사는 살짝 곤란한 얼굴이었다. 여전히 규정이 엄격했기 때문이다. 일단 상황이 좀 복잡하네요. 그래도 아이가 열이 심해 보이는데 재빨리 온도라도 재보고 나서 결정합시다. 그러자 담당 간호사가 눈살을 찌푸리며 대꾸했다. 하지만 우리 인원도 다들 바빠서 말이죠. 게다가 혹시나 이분들 때문에 다른 환자나 봉사자들이 불편을 겪으면 그때 할머니가 조용히 의사에게 요청했다. 괜찮으시다면 1,000만이라도 한번 재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쉴 자리라도 있으면 좋겠습.
의사는 곧장 1,000개를 건네며 빨리 한번 재보죠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이 할머니의 단정한 옷차림이 눈에 들어왔다. 오래된 베이지색 카디건에 수수한 하얀 블라우스, 짙은 회색 치마와 튼튼하게 생긴 운동화. 나이는 확실히 들어 보였으나 어딘지 모르게 깔끔하고 단정한 느낌이었다. 대기석에 살짝 앉아 1,000개를 겨드랑이에 끼운 손주에게 모든 신경을 쏟는 모습은 애틋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았다. 왜 저런 분들이 굳이 여기까지 들어와서? 자꾸만 노인분들이 시설 안쪽에 들어오면 위험해. 넘어지거나 다치기라도 하면 큰일이지. 그러니까 괜히 이곳저곳에서 불평 나올라. 그 와중에도 할머니는 상냥하게 손자의 등을 쓸어주며 천이 얼마나 오르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첫인상만 보자면 겉보기에는 이 건강검진 봉사구역 안에서 대접받기에는 너무도 평범하고 힘없어 보이는 노인으로 비쳤다. 하지만 할머니는 얼굴에 걱정은 가득해도 어떤 억울함이나 분노를 드러내지 않았다. 눈빛은 은은하게 차분했고 오히려 주변이 소란스러울수록 가만히 사태를 관찰하는 듯 보였다. 여기서 기다리시면 다른 분들에게 방해됨니 미안하네. 아이가 조금 나아지면 바로 나가겠어요. 규정상 안 됨니 싸늘한 대화가 오갈 무렵 1,000개가 알람을 울렸다. 39도.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주변 봉사단원들이 일제히 미간을 찌푸렸다. 생각보다 더 위험한 수준이었다. 이 정도면은 당장 해열 조치해야겠는데요. 그래도 약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총괄 간호사가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지금 우리가 확보한 약품은 봉사자 우선으로 준비된 것뿐이고 게다가 점심 즈음에 병원 지원 물품도 거의 떨어졌습. 할머니는 눈동자를 살짝 흔들리며 의사를 바라봤다. 정말 약이 다 떨어졌습니까? 네, 저희도 추가 공급을 기다리는 중인데 오늘 오후 늦게나 돼야 들어올 거예요. 그 순간 아이가 아프다고 몸을 비틀며 움찔댔다. 할머니는 더욱 마음이 다급해졌지만 무리하게 큰 소리치거나 억지를 부리지 않았다. 대신 가라앉은 목소리로 다시 부탁했다. 정말 아무것도 없나요? 꼭 해열제가 아니라도 괜찮습. 1,000만이라도 빨리 낮추지 않으면 이 아이가 힘들어할 텐데. 간호사가 짜증스러워 고개를 돌렸다. 그렇다고 어쩌겠어요, 할머니. 일단 나가주세. 여기서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 주변 사람들도 조금씩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다. 여기서 오래 머무르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피해 주는 거 아니야? 맞아. 그리고 할머니도 혹시 전염성 질환이라도 있으면 어떡해? 위험하다고.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 붙이다 보면 괜히 봉사자들이 곤란해지니까 하며 부스럭거리기도 했다. 할머니의 손자는 괴로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잠시 올려다볼 뿐이었다. 그때 이름표에 장민주라고 적힌 젊은 간호사가 슬며시 다가왔다. 다른 스태프와 달리 조금 걱정 어린 눈빛이었다. 제가 물 좀 떠다 드릴게요. 아이가 열이 높으면 일단 수분 공급이 중요하잖아요. 총괄 간호사가 곧바로 날카로운 시선으로 쏘아봤다. 장 간호사, 여기 병자들 돌보기도 바쁜데 불필요한 외부인에게. 장민주는 그 말을 끊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지금 애가 너무 힘들어해서 그냥 두기엔 좀 그렇습. 할머니가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건넸다. 정말 고맙습. 물이라도 마시면 조금 나아질지 몰라요. 아이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동안 할머니는 다급한 숨을 고르며 담담하게 주변을 둘러봤다. 이곳저곳에서 머리가 아프다는 사람, 봉사자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노약자들, 임시진료소에 줄지어 서 있는 환자들. 모두가 혼잡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곳곳에 보호자 및 관계자 외 출입 제한 문구가 붙어 있었다. 혹시 예비 약품 창고는 어떤가요? 할머니가 작은 소리로 묻자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우리도 봉사단원들에게 필요한 약이 빠듯하고 간단한 진통제나 해열제도 다 소진 상태입니? 가장 기본적인 아세트아미노펜 계열도 없나요? 업습 모두 떨어졌어요. 곧 구호 물품이 들어올 텐데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어서. 할머니가 가만히 눈을 감았다 떴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찬 듯 말했다. 그럼 혹시 한약재나 간단한 화학 물질이라도 아니면 의약품 중에서 유사 성분을 가진 게 남아있나요? 그러자 주위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이 되었다. 한약재요? 아니 여기서 한약을 다리자는 겁니까? 저분도 정신이 좀 혼미해지셨나? 지금 농담하시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할머니는 진지했다. 옛날 방식으로라도
최소한 열을 낮출 방법이 있을 겁니. 의사 선생님, 대체 약으로 쓸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총괄 간호사는 짜증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할머니, 괜히 뭘 아시는 척 하시는 건 곤란합니. 저희는 전문 지식을 갖춘 의료진이고 규정과 절차가 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렇겠지요. 분명 규정이 있고 절차가 있다는 거. 잘 앞니 아이를 다시 살피며 할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하지만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니 제안 하나만 드리고 싶습. 약방식으로라도. 그저 듣기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약방식이라니요. 어느새 주변에 몇몇 봉사단원이 호기심에 다가왔다. 그 순간 의사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할머니에게 물었다. 혹시 약학에 대해 좀 아십니까? 할머니는 확답을 하지 않고 고개를 살짝 숙였다. 오래전에 약국을 했던 사람이긴 합니. 하지만 지금은 그저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일 뿐이네요. 의사는 흥미를 느낀 듯 약국이요? 그럼 어떤 약국이었습니까? 하고 되묻었다. 그러자 총괄 간호사가 손을 내저으며 아, 선생님, 당장 아이 천만 낮추면 되는데 이런 얘기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쫓아내는 게 낫습. 할머니는 그 말에도 자존심 상한 기색 없이 손자에게 수건으로 물을 적셔 이마를 식혀주고 있었다. 약국에서 일하셨다니. 그래도 뭔가 기본 지식은 있으시겠네요. 제가 이제 할머니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 혹시라도 대체할 만한 재료가 있다면 쓰지 못할 이유도 없으니까요. 의사가 그렇게 말하자 총괄 간호사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으나 일단 조용히 지켜봤다. 할머니는 간호사 장민주가 가져다 준 물로 수건을 조금 더 적시면서 낮은 목소리로 요청했다. 혹시 여기 봉사자들이 쓰는 응급약 상자 안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나요? 거의 없긴 한데 상처 치료용 알코올이나 소독약, 드레싱 재료 몇 개, 그리고 기본 생리식 염수. 조습 그걸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자 여러 사람이 일제히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봤다. 할머니, 그걸로 뭘 하시려고요? 할머니는 손자의 이마를 식히던 수건을 잠시 내려놓고 의사에게 주저없이 대답했다. 지금 이 아이 열을 낮출 방법이 간절합니.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약도 없고 이부프로펜 같은 소염 진통제도 없으니 일단 응급처치를 해야 해요. 제가 약국을 오래 했었는데 이런 응급 상황에서 최소한의 대체 조합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합이란요? 소독약과 특정한 생리식 염수를 배합해 아이 몸에 조금씩 닦아주면 열을 내릴 수도 있습. 당장은 완벽하지 않지만 열기를 식혀주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총괄 간호사는 콧방귀를 뀌었다. 어느 시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민간요법 따위 지금 대구 임시진료소에서 하게 둘 순 없습. 하지만 의사는 잠시 생각에 잠겨 옛날 방식 같기는 하지만 급한 상황이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이가 땀을 심하게 흘리고 있는데 흡수성으로 열을 빼줄 방법이 필요하긴 해요. 아이가 그새 의식이 흐려지는 듯한데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고 하고 동조했다. 도대체 의사 선생님은 왜 저분 말을 믿으시는 겁니까? 솔직히 확신은 없지만 적어도 지금 당장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약도 떨어졌고 응급실을 갈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래도 그때 서너 명의 봉사단원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지금 저 할머니가 뭔가 알아 보이는 표정이에요. 아까부터 아이를 보살피는 손길이 예사롭지 않아. 왠지 진짜 약국을 오래 하셨을 수도 있겠다. 중간에 걸려있던 침묵을 깨듯 의사가 결국 할머니 편을 들었다. 그럼 할머니, 제가 필요한 물품을 모아오게 하겠습. 괜찮으시겠어요? 할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네, 정말 감사합니. 조금이라도 아이의 열을 낮출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고 덧붙였다. 총괄 간호사는 여전히 못마땅한 기색이었지만 의사가 이미 허락한 이상 함부로 막을 수 없었다. 할머니는 그 외에도 혹시 해열작용을 도울 만한 허브나 처방 잔여물 혹은 한약재 중에 평소 상비로 비치한 것이 있다면 좀 찾아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고 의사는 마음이 움직였는지 있을 겁니 저쪽에 몇 가지 한약재와 응급물품이 섞여 있으니까요. 저희가 진료할 때 때때로 쓰려고 챙긴 거라 완전 전문적이진 않지만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다시 총괄 간호사가 확실한 경고를 주듯 말했다. 하지만 할머니, 정말 책임지실 수 있으신 건가요? 약학 전공이라고는 하지만 여기서 무책임하게 아이 상태를 더 나쁘게 만들면 어떡하죠?
할머니는 고개를 조아리며 차분하게 답했다. 책임이라는 말을 제가 함부로 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지금 아이 열이 올라 의식을 잃을 상황이고 곧 구급품이 도착하지 않는다면 아이가 탈수로 쓰러질지도 몰라요. 그렇게 그냥 두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요? 간호사는 더 이상 말문이 막힌 듯 인상을 썼다. 의사는 옆에 있던 스태프에게 짧게 지시를 내렸다. 창고에 있는 한약재 박스를 꺼내주세. 그리고 남은 생리식 염수랑 알코올, 거즈, 스포이트, 환자용 물수건 등 전부요 봉사단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사이 주변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다른 봉사자들과 환자들이 수군댔다. 정말 가능할까? 저 할머니가 신기하네. 나이 드신 분이라 괜히 위험해지는 건 아니겠지. 의사 선생님도 허락했으니 안 되면 책임은 함께 지는 거지. 장민주 간호사는 할머니 옆에 쭈그리고 앉아 지훈이의 뺨을 부드럽게 문질러 주었다. 여기 물 더 드릴게요. 아이가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한시름 놓았어요. 눈에 눈물이 맺힌 채로도 할머니는 차분함을 잃지 않았다. 마침내 허브와 몇 가지 간단한 약자의 등이 들어있는 박스가 도착했다. 의사가 직접 재료들을 꺼내 설명했다. 이건 감초, 이건 박하, 이건 계피. 다 소량씩만 있군요. 그런데 이런 걸로 약을 만들겠다고요? 할머니는 곰곰이 살폈다. 양이 많진 않지만 이걸 적당히 다리거나 혹은 알코올과 섞어 환부를 문질러주면 일시적으로 해열 작용을 도울 수 있습. 그냥 외부 적용만 해서 약간의 열을 빼는 정도지만 지금 이 상황이라면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해요. 총괄 간호사는 더 이상 틈을 주지 않겠다는 듯 여전히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더 나빠지면 어쩔 겁니까? 의사가 대신 대답했다. 안정적일 겁니. 모두 인체에 큰 해가 없는 재료들이고 사실상 민간요법 수준이긴 하나 응급 상황에서 열을 식히는데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아이가 탈수에 빠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천을 낮추면 고열에 의한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 그러자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슬쩍 말했다. 약국을 할 때 이런 응급 환자를 여러 본 적이 있습. 저도 옛날에 간단한 탕약이나 조합약을 약사 시절 가볍게 만들어 본 경험이 많아서요. 주변 사람들이 조금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다시 보았다. 정말 약사셨나요? 어느 약국에서 일하셨대?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약학을 알 정도라면 예사롭지 않을 텐데. 총괄 간호사는 못마땅한 얼굴이었지만 일단 아이가 더 위험해질 것 같으니 막을 수도 없었다. 의사의 묵인 아래 할머니는 서둘러 박하와 소량의 감초 그리고 생리식 염수, 알코올을 적절히 섞어 일종의 냉찜질용 약액을 만들어냈다. 조금은 서툴러 보였지만 손놀림은 의외로 신속하고 조심스러웠다. 거즈에 약액을 묻혀 아이의 이마와 목, 겨드랑이 등을 닦아주자 아이는 급속히 시원함을 느끼는지 숨을 조금 고르기 시작했다. 할머니, 아이가 조금 덜 뜨거워졌어요. 장민주 간호사가 약간 놀라며 거즈에 손을 가져다 댔다. 오, 생각보다 서늘해졌네요. 뭔가 화학적으로 증발될 때 열을 빼주는 것 같기도 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알코올 증발 과정에서 열이 방출되니까요. 바카의 멘톨 성분도 일시적인 쿨링 효과를 줄 수 있고 과학적으로 아주 근거 없는 방법은 아닙니. 총괄 간호사는 그제야 조금 말을 죽인 채 그럼 별일 없기를 바람니 하고 돌아섰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아이에게 물을 먹이고 미지근한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면서 틈틈이 자신의 간이 조합약액을 다시 보충해 나갔다.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던 봉사단원들은 조심스레 수군거렸다. 진짜로 할머니가 약 손질을 제대로 하고 계시네. 약사가 맡기는 맞나보군. 근데 저렇게 고령이신데도 손이 떨리지도 않고 야무지다. 장민주 간호사가 궁금한 듯 계속 물었다. 정말 약국을 오래 하신 거예요? 언제 그만두셨는데요? 할머니는 대답을 망설이더니 짧게 웃으며 말끝을 흐렸다. 오래전에 그만뒀습. 지금은 그냥 평범한 할머니죠. 아이의 상태가 조금 호전되자 봉사단원 몇 명과 의사가 박수를 치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이거 생각보다 효과가 있네요. 이 아이가 아까보다 훨씬 표정이 편해졌어요. 그때 한 명의 봉사단원, 안경을 쓴 젊은 여성, 이 스마트폰을 살짝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갸웃했다. 어?
대구에서 오래 약국을 하셨다면 혹시 옛날에 유명한 해동약국 기억하시는 분인가요? 그녀는 구글 검색인지 뭔지 창을 띄워놓고 무언가 찾는 중이었다.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대구에 해동약국이라는 곳이 꽤 인기였다고 들었어요. 고령 약사님이 계셨다고도 하고. 혹시 이분은 아니겠지? 해동약국이라. 지금은 문을 닫은 곳 말인가요? 주변에서도 몇 명이 귀동냥하듯 아, 나 그 이름 들어본 적 있어. 어릴 때 엄마 손잡고 간 적이 있는데 하고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곧 다른 사람이 에이 설마. 그 약국 약사님은 엄청 유명하셨다더니 벌써 돌아가셨거나 은퇴하셨을 거라던데. 며느리 부정했다.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혹시 장영옥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그 질문에 할머니는 살짝 당황하며 제가 장영곡인데 왜 그러시죠? 라고 조용히 대답했다. 그 순간 주변이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정말이세요? 해동약국을 운영하셨던 분, 성함이 장영옥 약사님이라고 기사에 몇 번 올라왔었는데 총괄 간호사가 놀란 듯 비웃음을 섞어 에이 그건 말도 안 되죠. 해동약국 장영옥 약사님은 대구 일대에서 참 손님이 많았다고 들었습. 게다가 고액 기부도 많이 하셨다고. 근데 이분은 그냥 허름한 옷차림에 우리 진료소에서 쫓겨날 뻔한 분이고요. 하지만 안경을 쓴 젊은 여성 봉사단원은 확신이 서는지 계속 검색 화면을 넘기며 촬영된 옛 기사 스크랩을 대조했다. 이 사진. 여기 보세 옛날 신문 기사인데 대구 동구 해동약국 장영옥 약사 어려운 환자들에게 무상 상담 이런 내용이 있네요. 사진이 조금 흐리긴 해도 이분 모습이랑 느낌이 비슷한데 사람들은 그제야 할머니를 다시 유심히 쳐다보았다. 할머니의 얼굴이 과거 사진의 면모와 닮은 구석이 분명 있었다. 나이는 훨씬 들어 보이지만 친절하고 부드러운 인상이 똑같았다. 장민주 간호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정말 그 장영옥 약사님 맞으세요? 대구 쪽에서는 약국 운영하실 때 일종의 작은 무료 컨설팅 센터 역할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할머니는 살짝 미안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예전 일이라. 별거 아닙니. 지금은 그저 손주 돌보며 조용히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 말에 의사와 다른 스태프들이 일제히 술렁거렸다. 정말 그분 맞아? 야, 전설처럼만 들었었는데. 그러고 보니 할머니 솜씨가 예사롭지 않더라니. 심지어 총괄 간호사마저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다. 정말 그 유명한 분이신가요? 그제야 사람들의 시선이 새삼 할머니 쪽으로 쏠렸고 아이를 돌봐주던 할머니의 모습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당혹감에 젖은 총괄 간호사가 빠르게 태도를 바꾸려는 듯 아, 그럼 해동약국을 정말 운영하셨던 그 유명한 아니 그렇게 기부도 많이 하시고 약 조제 솜씨가 탁월하다고 들었는데 라고 더듬거리며 말을 이었다. 그 사이 검색하던 젊은 여성 봉사단원은 작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할머니에게 다가섰다. 정말 영광입니. 저 약학과 학생 시절에 전설처럼 들었던 일이 많았어요. 환자 개개인에게 맞춤형 상담을 해주셨다던가, 재정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무료로 약을 지어주셨다거나, 지금은 약국을 접으셨다고만 들었는데 이렇게 뵙게 될 줄이야.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손을 내저었다. 에이, 옛날 이야기예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이랍니 이내. 의사가 뭔가 더 궁금해져서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런데 왜 할머니께서 약국을 정리하셨나요? 몸이 불편하셨던 건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으셨는지. 할머니는 한숨을 섞어 웃었다. 제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약국이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저도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 뒤로는 가족들을 좀 더 살피면서 손주와 시간을 보내고 싶었죠. 제 손주가 어릴 때부터 병치레가 많아서 약국을 지키기보다 가족의 곁에 머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 듣고 있던 사람들은 점차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곰팡이처럼 피어났던 의심과 오해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기색이었다. 그렇군요. 그런 사연이 있었네요. 어쩐지 이렇게 조용히 살고 계셨던 이유가 있었네. 총괄 간호사는 얼굴을 붉히며 지금까지 꽤나 거칠게 대했던 것이 후회스러운 듯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 처음엔 아예 자격도 없으신 분이 괜히 무모하게 민간요법을 주장하는 줄 알았습.
사실 오늘 저희도 너무 바빠서 미처 확인할 여유가 없었어요. 할머니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님니 제가 억지로 들어온 게 맞으니까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가운데 주위의 환자들과 봉사자들이 아이의 상태를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다. 아이는 식은땀이 흐르지만 아까보다는 숨소리가 훨씬 안정적이었다. 와, 아까 39도 넘었는데 이제 다시 1000 재볼까요? 의사가 1000개를 갖다 대자 수치는 37.8도까지 내려가 있었다. 고열 상태이긴 하지만 비교적 안정권으로 돌아온 셈이다. 정말 다행이네요. 장민주 간호사가 안도한 표정으로 손뼉을 쳤다. 할머니가 안 계셨다면 아이가 그대로 위험해졌을 텐데. 주변 봉사자들도 우아하며 감탄했다. 그 모습을 보던 총괄 간호사는 자꾸만 시선을 내리깔며 조용히 할머니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정말 죄송합니. 제가 너무 규정만 강조하다 보니 정작 도움이 필요한 아이와 할머니를 받아들이지 못했네요. 그리고 아까까지 할머니를 함부로 대했던 태도를 사과드립니.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괜찮습 의도가 좋으셨으니 이해해요. 이런 임시 검진소는 질서가 중요하니까요 하고 대답했다. 모든 스태프들이 애초에 싸늘함을 거두고 이제는 먼저 나서서 할머니에게 의자를 권하거나 물을 더 가져다 주는 등 살갑게 바뀌었다. 긴장으로 가득하던 진료부스 내부의 공기도 훨씬 부드럽게 변했다. 아이의 고열이 한풀 꺾인 다음 의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장 약사님 덕분에 아이가 꽤 좋아졌습. 조제나 처방 같은 걸 더 하고 싶으세요? 추가로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사실 이 부스가 기존 의료진과 봉사자들 지원용으로 만들어진 곳이라 장 약사님처럼 숙련된 분이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서요. 그러자 주변 봉사단원들도 일제히 호응했다. 맞아요. 우린 대부분 의대나 간호학과 학생들이고 베테랑이신 약사님이 계시다면 좋은 조언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저희도 약물을 다루는 경험이 부족해서 항상 의사 선생님 지시만 따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다. 제가 벌써 약국을 떠난 지도 오래됐습. 그저 옛 기억으로 조금 보탰을 뿐인데요. 그러나 의사는 진심으로 부탁했다. 아니요, 지금 우리 봉사단은 생각보다 환자가 많고 약품이 부족합니. 오후에는 구호 물품이 들어온다 해도 제대로 분류하고 조제할 인력이 없어요. 실제 약국 현장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 함께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어요. 총괄 간호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그렇습, 저도 동의해요. 오늘부터 며칠간 진료소를 계속 운영해야 하는데 이미 지원받은 약품들이 제각각이라 어떻게 나눠 써야 할지 몰라서 곤란했거든요. 그 부분을 컨설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는 듯 보였다. 자신을 퇴물이라 여기고 살아왔고 손주를 돌보는 것만으로 하루를 보내던 삶이었다. 하지만 방금 아이를 살려낸 일은 옛날 약국 시절의 열정을 살짝 되살려준 듯했다. 손자를 살펴보니 이제 호흡이 훨씬 가쁘지 않았다. 아이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할머니 손을 잡았다. 할머니. 괜찮으시면 여기서 좀 더 다른 사람도 도와주세. 그 말에 할머니는 아래 십술을 살짝 깨물며 생각에 잠겼다 그래요. 그렇다면 잠시나마 봉사를 하도록 할까요? 저는 자격이 있다고 해도 현직 약사는 아니니까 누가 불편해하진 않을까요? 의사는 반가운 목소리로 아니요, 현장에서 약국 운영을 하셨던 경험이면 충분히 큰 도움이 됩니. 저희 팀이 필요한 건 정식 서류 절차보다도 실제로 약을 다루는 노하우예요. 맞아요.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 젊은 봉사단원들도 두 눈을 반짝이며 부탁했다. 할머니는 자상하게 손주를 바라본 뒤 고개를 끄덕였다. 조습 다만 아이가 많이 힘들어하니 아이를 재울 조용한 공간이 필요해요. 총괄 간호사가 허둥지둥. 아, 여기 뒤편 임시 휴게실이 있습. 거기로 안내할게요. 침대가 마련되어 있으니 그곳에서 쉬면 되겠네요. 장민주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곧장 아이를 부축해 휴게실로 데려갔다. 그 뒤 할머니는 의사와 함께 좁은 창고로 이동하여 약 상자와 기초 의약품이 어지럽게 쌓인 상황을 본격적으로 살폈다. 정말 이것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의사가 털어놓자 할머니는 약 상자를 하나씩 열어보며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듯했다. 우선 동일 성분끼리 묶어서 분류해야 해요. 이런 진통제 계열은 함께 두고
항생제는 따로 나눠두고 소화제나 위장약 등도 구분해서 봉사자와 환자에게 각각 필요한 양을 정확히 계산해야겠어. 할머니는 봉사단원들이 건네는 펜과 노트에 빠르게 메모를 했다. 작은 글씨였지만 신중하고 깔끔하게 기록하는 모습이었다. 옆에서 보던 의사가 감탄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게 가능한가요? 저희는 늘 약간 막연했거든요. 수십 년간 약국을 운영하다 보면 물품 관리법이 저절로 몸에 배죠. 이후 몇 시간 동안 할머니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열정적으로 봉사단원들을 지도했다. 약 상자를 차곡차곡 정리해 놓고 각 상황에 맞는 임시 처방 가이드도 간단하게 작성해 줬다. 특정 증상이 있으면 어떤 약을 우선 사용하고 또 병용하면 안 되는 조합은 무엇인지 일일이 설명해 주었다. 봉사단원들은 놀라움과 존경의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늦은 오후 드디어 추가 구호 물품들이 도착하자 모두가 우왕좌왕하는 사이에도 할머니는 차분히 새 박스들을 열어보고 의사와 의논하며 어디에 무엇을 배치할지 지시했다. 이 주사약들은 냉장고가 필요한가요? 네, 맞습니다. 냉장 보관이 필요해요. 그럼 재빨리 냉장 설비가 있는 쪽으로 옮겨야겠네요. 제가 표시해둔 목록과 대조해서 보관하세. 총괄 간호사도 이제는 완전히 태도가 달라져 할머니의 지시를 복창하며 군말 없이 움직였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도 관리하기가 훨씬 편하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깃들어 있었다. 장 약사님, 여기 진통소염제가 대체로 부족한데 어떻게 분배하면 좋을까요? 우선 중증 환자용을 우선으로 좀 떼어두고 경증 환자용은 소량으로 나눠놔야 할 것 같아요. 환자 상태에 따라 쉽게 활용할 수 있게요. 알겠습니다. 약이 정리될 때마다 진료소로 찾아오는 일반 환자들이 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의사들도 가벼운 증상의 환자에게는 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약을 신속히 제공했고 조금 더 심각한 증상의 환자들은 의사의 진단을 받은 뒤 별도 처치가 이루어졌다. 전체적인 흐름이 이전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매끄럽게 바뀌었다. 할머니는 허리가 아픈 듯 쉬엄쉬엄 움직이면서도 누구 하나 질문하면 항상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다. 할머니, 이 상처 소독약은 어떻게 써야 하죠? 자, 이 드레싱 재료랑 혼합해서 쓰면 더 효과적일 거예요. 그리고 꼭 두세 시간마다 갈아줘야 합니. 어쩌면 이런 일들이 몸에 밴 듯 자연스러웠다. 결국 저녁이 되자 임시 진료소 내부는 훨씬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봉사단원들과 간호사, 의사들도 모두 한마음으로 그 공을 할머니에게 돌렸다. 우와, 진짜 약국 경력이 대단하시네요. 여기서 일하신 지 하루도 안 됐는데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지금까지 혼란스러웠는데 장 약사님 오시고 나서부터는 차질 없이 다 해결되는 느낌이에요. 총괄 간호사는 더더욱 작아진 목소리로 할머니를 찾아왔다. 장 약사님, 저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습. 아침부터 큰소리치고 윽박 지르던 제 태도를 용서해 주세. 그리고 감사드립니. 오늘 여러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는 답을 하기 전 손주 지훈이가 어디 있는지 찾아봤다. 아이는 휴게실에서 몇 시간 푹 자고 나서 지금은 어느 정도 기운을 차린 모양이었다. 다른 봉사자들과 간단히 국밥을 먹고 있는 중이었다. 할머니는 안도한 얼굴이었다. 괜찮습. 사실 이 모든 건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님 그리고 봉사단원들이 애써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는 단지 잠깐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정말이지. 감동했습. 앞으로 더 열린 자세로 도움을 청하는 분들을 맞이해야겠다고 배웠습. 할머니는 미소를 띠며 그렇게 말씀해주니 제 마음이 더 편안해지네요. 사실 저도 이곳에서 봉사하는 여러분을 존경합니. 몸은 힘들어도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들의 대화를 주변 봉사자들도 듣게 되자 자연스럽게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장 약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덕분에 오늘 환자들도 무사히 치료받고 갑니다.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쑥스러워했다. 이제는 모두가 할머니를 그저 힘없는 할머니가 아니라 노련한 전문가로 바라보고 있었다. 따뜻한 공기가 감도는 그때 총괄 간호사가 다시 한번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장 약사님께서 앞으로도 이 임시 진료소에 자주 오셔서 자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며칠간 더 이곳에서 봉사를 해야 하는데 약품 조제나 분류가 계속 필요할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손주를 힐끗 보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도 안정되었으니 저도 잠깐씩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 다만 무리하진 못하니 제가 체력이 닿는 한에서만 부탁드릴게요. 의사는 기쁜 목소리로 응수했다. 아유, 그만해도 큰 도움이 됩니. 정말 감사합니.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우렁찬 박수를 보내왔다.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할머니는 자리를 뜨려 했다. 이제 슬슬 아이를 데리고 숙소를 잡아야겠어요. 하루 종일 이곳에 머물렀더니 좀 쉬고 싶네요. 총괄 간호사가 재빨리 손을 내저었다. 저희가 근처 숙소를 마련해 두었어요. 봉사자들과 의료진이 교대로 사용하는 숙소입니. 비록 방이 크지 않지만 두 분이 쉬기에 나쁘진 않을 겁니. 이곳까지 먼 길 오셨으면 굳이 멀리 돌아가시지 않아도 돼요. 저희가 비용을 부담하겠습. 오늘 큰 도움 주셨으니 당연히 그래야죠. 옆에서 다른 봉사단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짧게 망설이다가 손주를 위해서라도 편히 쉴 곳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럼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요? 아니요, 저희가 원해서 드리는 겁니. 오늘 보여주신 열정과 전문성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고요. 결국 할머니는 감사 인사를 건네며 제안을 수락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숙소방 한 구석 침대에 손주를 재우고 자신도 조용히 눈을 붙였다. 하지만 마음은 왠지 모르게 오랜만에 활기를 느꼈다. 예전 약국 시절. 주말도 반납하고 환자들을 돌보며 기쁨을 얻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내가 아직 조금이라도 쓸모가 있구나 하는 안도감과 보람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가슴을 채우는 기분이었다.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약속대로 진료소에 나타나 의사와 간호사들을 돕기 시작했다. 이미 스태프들은 전날 할머니가 해놓은 분류 체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었고 덕분에 환자들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훨씬 빠르게 찾아서 제공할 수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선 이미 장 약사님이라는 호칭이 굳어졌고 때때로 나이 때문에 선생님이라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젊은 스태프들도 장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존경심을 표했다. 한편 총괄 간호사는 전날의 태도를 잊지 않은 듯 여전히 거듭 사과하고 또 배움의 자세를 보이려 애썼다. 장 약사님, 오늘은 약품이 더 들어온다고 하니 도착하면 또 분류나 조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겠습. 그날 오후 진료소를 찾는 환자 중 상당수가 감기 증상이나 소화불량, 두통처럼 비교적 경미한 병증을 호소했다. 기존 같았으면 의사 한 사람에게 환자들이 몰려 긴 대기 시간이 생겼겠지만 장 약사님이 초벌로 증상을 들은 뒤 간단한 약을 안내해주고 필요하면 의사에게 추가 진료를 의뢰하는 식으로 흐름이 한결 부드러웠다. 우와, 대기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대. 어제만 해도 너무 밀려서 혼란스러웠는데 진짜 신기하네. 봉사단원들이 신나서 서로에게 소식을 전하고 있을 때 간호사 장민주가 화난 표정으로 할머니에게 질문했다. 약사님,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람들을 돕다가 왜 정식으로 약국을 안 여세요? 할머니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무엇보다 과거에 충분히 해볼 만큼 해봤습. 지금은 손주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소소하게 사는 게 더 소중해요. 여기는 그냥 잠시 인력이 필요한 곳이라 잠깐 돕는 것이니 마음이 한결 편해요. 소. 그렇군요. 장민주는 그 말에 잠시 숙연해졌다. 가족과의 시간이라는 말에 공감이 갔기 때문이다. 간호사로 일하며 바쁜 생활에 치여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일이 잦았던 그녀는 할머니의 인생 선택이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론 부러운 마음도 들었다. 한편 총괄 간호사는 계속 마음에 걸리는지 틈틈이 할머니 옆에 다가와 이야기했다. 약사님, 저는 예전부터 내가 이렇게 규정과 형식에만 얽매여서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았을까 하는 고민이 많았어요. 솔직히 어제도 처음에 할머니를 막아선 건 안전이나 규정보다도 제 체면과 권위를 지키려 했기 때문이었죠. 할머니는 살며시 한숨을 쉬며 일하다 보면은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약국에 있을 때. 쓸데없는 자존심이나 체면 때문에 실수한 적도 많았습. 그래도 장 약사님처럼 대의를 위해 기꺼이 행동하시는 분을 보니 제가 많이 반성하게 되네요. 앞으로 제 태도를 바꾸겠습.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면 저도 기쁨니 더 많은 환자와 봉사자들이 편해질 거예요.
서로의 마음이 통하기 시작하자 주변 공기마저 훈훈해졌다. 때마침 할머니가 신속하게 조합한 간이 해열 외용액을 필요로 하는 어린 환자도 몇 명 등장했다. 할머니는 임시로 마련한 작은 테이블에서 재료를 섞으며 이건 흔한 민간요법이긴 하지만 병원 약이 도착하기 전까지 열을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하고 직접 아이들의 몸을 닦아주기도 했다. 그렇게 치료받은 아이들의 부모들은 할머니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약사님. 어디서 이런 도움을 다 받다니 의사 선생님만 믿고 있었는데 오늘은 또 약이 늦게 도착한다고 해서 걱정이 컸거든요. 고맙긴요. 별 말씀을요. 건강하셔야 해요. 그날 저녁 진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을 때 총괄 간호사가 사람들 앞에 나서서 작은 사과와 감사의 인사를 정식으로 표했다.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이 임시 진료소가 무척 혼란스러웠습. 제가 규정만 내세우고 문턱을 높게 세우느라 도움받을 분들을 외면할 뻔했죠. 그 부분에 대해 먼저 죄송합니. 그리고 오늘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었던 건 장영옥 약사님 덕분입니. 사람들이 박수를 치자 할머니는 머쓱해하며 손을 흔들었다. 제게도 좋은 경험이었습. 다들 고생하시는 봉사자들이 대단하십니. 총괄 간호사는 약간 울컥한 목소리로 말문을 이었다. 제가 장 약사님께 큰 신뢰를 범했는데도 이렇게 훌륭하게 봉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더 정중하게, 더 겸손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어요. 그러자 주위에 있던 봉사단원들과 환자들도 따뜻한 박수로 화답했다. 할머니는 차분히 미소를 지으며 모두가 협력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저 혼자라면 절대 못했을 겁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날 밤 총괄 간호사는 일부러 할머니가 묵는 숙소 방 앞에서 기다렸다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약사님,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살포시 문을 열고 나서 방 한 구석의 작은 테이블로 간호사를 안내했다. 아이는 이미 자고 있었다. 오늘 하루 고생이 많으셨죠. 이제서야 좀 정리가 된 것 같네요. 총괄 간호사는 소파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덕분에요. 원래라면 아직도 뒤죽박죽일 텐데 약국처럼 체계가 잡히니 환자들도 편해하고 우리도 편해요. 정말 다행이네요. 조용한 침묵이 흐르다가 총괄 간호사가 말을 꺼냈다. 사실 제가 간호학을 전공하고 행정 업무를 맡게 되면서부터는 점점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 서류와 숫자, 규정들을 더 의식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특히 어제 할머니와 손주분을 처음 봤을 땐 제 속으로 또 뭔가 귀찮게 하는 분이 왔네 하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 할머니는 잔잔히 고개를 저었다. 사과는 충분히 들었으니 이제 괜찮아요. 그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저도 예전에 약국할 때 어떤 손님이 오면 겉모습만 보고 그분을 판단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가장 큰 실수였죠. 정말이요? 네. 힘들어 보이는 옷차림의 노숙인 같았던 분이 사실은 배를 탈취당해 온종일 굶어 떠돌던 바다 어부였을 때도 있었고, 아이를 데리고 와서 민폐를 끼치던 젊은 엄마가 사실은 제대로 된 병원이 없어 헤매다 온 사람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저도 그때 많은 걸 배웠죠. 총괄 간호사는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말씀 들으니 제 마음 한구석이 후련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보지 않고 어떤 판단 기준으로만 평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나이 먹은 제가 감히 조언하자면 현장에서 규정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을 구하는 건 사람의 마음이에요. 바쁘고 힘든 상황이지만 처음부터 배척하기보단 조금이라도 여지를 두고 대하면 훨씬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답니. 총괄 간호사는 깊은 감사의 눈빛을 띄었다. 정말 많이 배웠습. 이 경험을 잊지 않고 앞으로는 제 태도를 바꿔보려 해요. 그렇다면 저도 기쁠 따름이죠.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두 사람의 얼굴엔 화해와 공감의 빛이 흘렀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총괄 간호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환자들을 대했다. 환자가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최대한 배려해 주려 애썼다. 봉사단원들 역시 그의 변화에 놀라워하며 더 활기차게 현장을 이끌어갔다. 며칠 뒤 할머니와 손자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임시 진료소를 들러 인사를 나누었다. 방금 도착한 보건소 관계자들도 모두 할머니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장 약사님이 제대로 체계를 잡아주신 덕에 저희가 넘겨받아도 어렵지 않을 것 같습. 의사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정말 감사했습. 아이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 다행이네요. 지훈이는 밝은 얼굴로 덕분에 열도 내리고 다른 아픈 사람들도 돕는 할머니를 보니 저도 뿌듯했어요 하고 웃었다. 총괄 간호사는 정중히 고개 숙여 인사했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저희가 장 약사님께 배운 건 단순한 업무 노하우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종종 생각날 거예요. 할머니는 그 말에 손사래를 치며 별 말씀을요. 저도 오래간만에 제가 필요로 된다는 걸 느껴서 행복했습.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봉사 많이 해주세. 사람들이 아쉬운 마음에 작은 선물을 건넸다.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와 간호사들이 손수 만든 필기구 세트였다. 이런 건 정말 받을 수 없어요. 전 그냥 잠시 도왔을 뿐인데 받아주세 저희의 마음이에요. 결국 할머니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선물을 받아들었다. 감사합니 잘 쓸게요. 이제 떠나려는 할머니와 손자를 향해 의사와 간호사, 봉사단원들 모두가 환한 표정으로 배웅했다. 꼭 다시 오세요. 건강하세요, 장 약사님. 덕분에 저희도 한 단계 성장했습니다. 할머니와 손자는 부스 출입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고개 숙여 인사했다. 회색빛이 감도는 하늘 아래 임시 진료소는 어느새 한층 따뜻해진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의 만남은 단순히 약국을 경영했던 노인이 임시 진료소를 구해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현장에 있던 봉사자들과 의료진, 그리고 환자들은 저마다 깨달음을 얻었다. 겉보기만으로 판단하지 말자. 규정과 자존심에 얽매이지 말자. 서로가 돕고 배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료 봉사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조용하지만 강인한 용기로 아이부터 시작해 많은 사람을 돌본 할머니, 다시금 장 약사님이라 불리게 된 인물이 있었다. 모두가 본 순간이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다. 권위와 거칠에 대신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가 진정한 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어쩌면 앞으로도 이 진료소에서는 할머니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갈지도 모른다.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은 다정한 목소리와 섬세한 손길로 약을 조제하던 그 장 약사님을 떠올리며 웃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할머니가 남긴 배움과 따뜻함은 오래도록 전해질 것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주변에 겉보기만으로 과소평가되는 분은 없나요? 사람은 누구나 말 못할 사정과 예상치 못한 능력과 생애의 각자만의 빛나는 순간을 가지고 있음. 우리가 살아가며 놓치는 재능과 지혜는 얼마나 많을까요? 이번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주위를 다시 한번 살펴보길 권합니. 언뜻 볼 때는 평범하거나 오히려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중요한 경험과 지혜를 품고 있을지 모릅니. 언제 한번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보세. 생각지도 못한 가르침, 혹은 도움, 혹은 따뜻한 인연이 생길지 모릅니. 오늘 이 사연처럼 이분은 몰라도 되겠지 하며 지나칠 뻔한 누군가가 사실은 커다란 가치를 베풀 수 있는 숨은 보석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 우리 주변엔 여전히 나이는 많아도 마음은 한없이 젊은 할머니나 할아버지 또는 말없이 봉사하는 이웃이 존재합니. 그들을 조금 더 가까이 보고 조금 더 존중하며 함께한다면 의외의 기적 같은 순간을 마주할지도 모릅니. 그리고 혹시 당신 자신이 지금 누군가에게 과소평가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부디 기죽지 마세. 당신 안에도 빛나는 재능과 경험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 언젠가 그것이 필요한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오늘의 장 약사님처럼 멋진 일을 해낼 수도 있을 테니까요.